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1교시에 이어서 밀리테크의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1교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밀리터리 테크놀로지, 밀리테크라는 말이 또 요즘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의 어떠한 작전 수행, 군사용으로 쓰는 제품들의 ICT 기술을 적용해 보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해병대가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어떤 군인대들이죠. 여기 홈페이지에서 해외 기지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막사라 그러죠. 이제 군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임시 장소,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소개를 동영상으로도 소개하고 있고 사진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검색을 하셔도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고전에 이제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전체적인 거를 막사를 3D 프린터로,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 아파트로 3D 프린터를 해보겠다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확인을 못 해보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3D 프린터도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의 프린터를 넘어서서 실생활에 이제 디자인에서 상당히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창업 쪽에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의 아이디어로 만든 생각을 시제품으로 얼른 만들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ICT 분야에서 이제 많이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나라에서 KT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방 관련 이제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어떤 해상전에 필요한 함정들 관리하는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이 자체 네트워크를 오토노머스 시스템, 오토노머스 도메인. 그러니까 동일한 자기네들이 어떤 요 안에서는 랜처럼 자기네들끼리 이제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센서들이 이제 센서들 위주로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 저희들이 1교시 때 밀리터리 4.0에서 IoT가 핵심적인 어떠한 근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IoT에 이제 센서 기능을 이제 넣어서 여기 보면 이제 LTE망을 이제 쓴대라고 돼 있는데, 배의 이제 터빈, 이제 구동력과 관련된 장치죠.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마모되는 장비들, 이 군 함정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부품이나 장비들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메인티넌스나 유지보수가 잘 돼 있는 제품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이제 함정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어떠한 부품, 특히 중요한 부품이 고장이 나면 상당히 함정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모니터링을 이제 해야 돼요, 센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센서로 체킹하는 장비를 이제 결국은 이제 왼쪽 위에 보면 KT망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면 지휘통제실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국방 전용 LTE 네트워크와 센서 사이에 GWR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게이트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게이트웨이.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이제 조그마한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연결할 때 쓰는 장비가 게이트웨이고, 물론 이제 스위치나 브릿지나 라우터 같은 것도 사용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는 게이트웨이로 연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알아두시고, 왼쪽에도 보면 이제 육상전에 사용하는 거죠. 육상에서 탱크도
상당히 복잡한 그 부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기름을 이주칠되는 걸 확인하는 IoT 센서, 마모를 체크하는 센서, 그다음에 엔진이 과열되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센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센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센서 게이트웨이들을 이용을 해서 국방 전용 LTE망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면 지휘작전실로 와서 확인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뭐 그 터빈 상태 401은 정상이다, 뭐 아이디 번호로 나오면 이제 점검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왼쪽에 보면 지금 유류가 체크가 402번 유류가 고장이 났다, 저 센서가 봤더니 기름이 흐르고 있다. 아, 이건 함정 터빈이에요. 함정 터빈이 지금 뭐 이상이 있다. 이제 그 미리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마모나 엔진 과열 체크하는 거는 정상이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그 자주 마모가 지금 생기는 걸로 봐서 좀 메인티넌스를 좀 사전에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휘통제실에서 굳이 그 일일이 그 많은 그 장갑차나 함정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KT에서 국방부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그 그림인데, 지금 이제 국방에서는 KT망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LTE의 어떤 공중망 중에 상업용을 빼고 군용으로 할당을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사시에 항상 이 네트워크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저희들이 1교시에 봤지만 그 AI 기술이 어떤 데 쓰인다고 그랬죠? 데이터를 모아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기묘하게 쓸 수가 있죠.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그 국방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효율적인 국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휘작전 통제실에서 가능하게끔 요 앉아 계신 분들의 의사결정과 작전의 지휘와 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그 공군도 뭐 GPS망을 통해서 연결해서 하는 그림도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드론도 있고, 뭐 자율주행 그 스텔스 비행기도 있고, 다 어쨌든 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국방용 네트워크로 통해서 오게 되면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한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 국방기술 품질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제 국방 관련 연구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ADD라고 하는 기관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국방기술 품질원이 이제 해서 만든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점수로 100점 만점에 아마 1위가 아마 이제 미국일 텐데.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을 봤을 때 저희 나라는 80 정도 되는 거죠. 중국은 85, 일본은 84. 그래서 요 순위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9위, 일본이 7위, 중국이 6위.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마이너스는 이제 2015년에 지금 대비해서 2019년에 변화가 없다. 화살표가 이제 내려간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계 아래가 2015년 6위였었는데 이제 2019년에 이제 뭐 이렇게 됐다. 중국은 변화가 없다. 뭐 이런 거죠. 러시아는 1위가 올랐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뭐 요 순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 이제 회색 색깔이 약간 녹색 계열이 좀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국방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회색 계열은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GDP 대비 국방의 그 기술력을 높이는데 돈을 많이 안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시사하는 바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좀 어떠한 그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 이런 게 좀 높을수록
순위가 높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제 저희 나라도 그렇고 수준을 비교를 합니다. 이게 그 전쟁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만 유사시에는 요 순위가 그 국방력을 상징하는 순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도 저희 나라도 그 국방 예산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뭐 이거를 그 결정하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들이 1교시 때 그 서울대학교에서 10개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경제신문의 작년 6월 달에 8가지의 그 방위산업의 대표 과제. 그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국방비 예산에 항상 을 이제 그 전체 GDP의 몇 % 이상을 방위산업에 이제 그 할당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 물자, 뭐 이제 그 산업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저희 나라가 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그 방위산업체에 이제 군대를 대신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군사 용도로 필요한 이러한 그 무기류,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들, 뭐 기타 뭐 그 군인들의 부품, 뭐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그 수행하는 과제들이 첫 번째 지휘통제통신, 이제 두 번째가 ISR, 감시정찰. 그 이제 지휘통제통신은 정밀표적 자료를 자동 생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만드는 업체들이고, 감시정찰은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거고, 기동 업무와 관련돼서 뭐 로봇도 만들고, 함정 이제 그 관련된 기술 또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항공우주 산업에도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력 강화, 미래형 유도 무기 설계 시뮬레이션, 제대로 가서 타격을 하는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방호, 그 화학 무기를 탐지하는 드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염된 거를 자동으로 센싱하는 기술 장비. 그다음 기타 뭐 사이버 공격, 그 이상 상태 발생 원인 분석하는 사이버 공격. 이제 미래에는 요 사이버 테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북한 뭐 한 번씩 보안이나 뭐 이런 게 털리면 북한에 뭐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라는 뉴스를 간혹 접하는데, 요게 그 유사시에 방송사, 그다음에 군 그 아까 그 통제실 이런 거를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 상당히 작전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한 인력을 또 군대를 또 그 북한에서는 양성을 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미션을 담당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담당하는. 그래서 유사시에 그 뭐 우회루트라든지 병렬 컴퓨팅이라든지 다양한 그 기법을 이제 써서 적의 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국방에서는 국방이 아까 그 네트워크의 보안, 그 다음에 장비들이 이제 그 보안 해킹 당해서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상황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드론이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하게끔 해킹을 해버리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대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1교시 때 1.0, 2.0, 4.0, 3.0, 4.0이죠. 이제 4.0 시대가 이제 개시되는 게 2035년까지인데, 요 시장이 이제 무기와 관련된 시장만 거의 3천억 달러가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돈은 300조 원 정도 되는 어마하게 늘어나는 이제 그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방위산업체에서 만든 자료 거의 10배 가까이 이제 되는 거죠. 10년 정도, 15년, 20년 정도 후에. 그 다음에 그
매일경제에서 만든 디스라는 영어 앞글자를 따서 4.0을 2035년까지 완성하는데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 테크놀로지, 휴먼, 인재,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어떤 군 변화, 그 다음에 보안, 시큐리티. 이 앞글자를 따서 THIS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측면에는 이제 아무래도 예산을 좀 이제 확보해서 그 한국형 다파라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아주 첨단 왼쪽에 디펜스 방위와 관련 우리나라 방위산업연구소 같은 그 ADD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설치를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재와 관련돼서는 한국형 탈피오터라고 해서 왼쪽에 제가 이제 저기 찾아놨죠. 이스라엘에서 그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의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특수부대인데 그 고등학교를 학생들을 선발해서 대학을 3년 만에 마치고 장교로 6년간 복무하고 이제 은퇴하고 이분들이 창업한 회사들이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저기 그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교육 방법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제 모병제가 아니라 의무병제로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여자분들도 군대를 가는 걸로 뭐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탈피어트라는 건 어쨌든 그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 R&D 연구 개발하는 인재를 좀 이제 양성을 좀 해보자. 그다음에 혁신적으로 그 만든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테스트베드로 이제 변화를 좀 추구를 해보자라는 게 이노베이션. 마지막으로 4번째가 보안, 시큐리티죠. 그래서 방산업체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비하고 그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상대방의 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있는 사이버 군대 테러 이제 인력 양성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겠죠. 적이 공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의 공격을 고려시키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스라는 액션 플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2019년 8월 달에 그 보면 미래 무기 체계와 군사과학기술 발전 추세 분석이라는 논문을 쓰신 분의 자료인데요. 미국에 그 국방과 관련된 일을 하는 데가 이렇게 많은 거죠. 뭐 기본적으로 육해 공군이 있고 그 관할하는 국방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그 연구하는 국방연구소 우리나라 ADD와 같은 게 또 다파랑 비슷한 게 있고 미 국가과학위원회라는 게 전체적인 걸 관할하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국가과학위원회는 뭐 AI 로봇 무기 비행체 우주 무기 뭐 비화학 무기 사이버 생물 양자 컴퓨터를 다 그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공군은 이제 또 그 자율무기나 비화학 무기 같은 건 이제 그 안 하고 해군 같은 경우는 초고속 비행체나 우주무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육군 같은 경우는 우주무기를 안 하고 우주무기는 이제 그 좀 국방부나 고등국방연구소 공군 국가과학위원회 뭐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어느 기관이 뭘 하고 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 위에 있는 6가지 있죠 요거를 좀 이해를 좀 시사하는 바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드리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6가지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저희 나라는 10가지 아까 뭐 8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방위산업체에서 그 좀 공통적인 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자율무기 이게 그 스텔스로 가서 드론을 이제 내려서 자율적으로 비행하면서 사람이 절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스텔스에서 내려주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드론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작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속 비행체, 스텔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우주산업과 관련된 무기.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광선, 레이저 무기. 그 다음에 이제 요 화학 무기가 이제 사이버, 생물학,
사이버는 사이버 테러고 생물학이 이제 화학 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을 어느 나라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이제 상대방 나라의 모든 보안 장비들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양자 컴퓨터를 먼저 만들어서 미국의 청와대 백악관이나 국방연구소로 해킹을 해버리게 되면 자기네 나라의 핵무기를 자기네 나라 속에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해킹을 통해서 무력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북한한테 속에 만든다든지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이버라는 연구개발 R&D가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실제 6가지지만 요 양자 컴퓨터, 생물학, 사이버를 분리하면 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나라와 이제 비슷한 게 로봇, 자율무기, 초고속 비행체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미국에서 관심이 있는 무기 개발은 다른 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커요. 미국이 하고 있으면 중국도 따라하고, 중국이 다시 새로운 거 하면 미국도 다시 따라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기는 앞다퉈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앞에 1교시 때 말씀드렸었던 그림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더 다른 형태로 여러분 데이터 시각화도 좀 여러분 관심을 좀 보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5G가 어쨌든 군사에서 5G, AI, 퀀텀 왼쪽에 보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퀀텀이죠. 퀀텀 2개의 빗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 이게 왜 필요하냐? 실시간 전력,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그렇죠? 적의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적의 기관망을 흐트려 놓는다. 자기네 나라의 핵폭탄을 자기네 나라에 소개해준다. 그거는 이제 상당히 유연한 말씀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I 관련 시장도 늘어나고요. 퀀텀 시장도 늘어나고요. 5G 관련 시장도 늘어납니다. 뭐 때문에? 밀리테크 기술에 쓰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 3가지. 5G, AI, 퀀텀.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4.0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간 기술. 5G, AI, 퀀텀. 3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옆에 있는 것처럼 6가지, 또는 이제 분류하면 8가지, 한국은 10가지, 방위산업체는 8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서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통적인 거는 또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전체의 예산을 중에 국방비가 미국이 거의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 그래서 아까 앞에 전에 봤었던 순위하고는 좀 이제 일치하진 않지만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인도, 프랑스, 영국, 일본, 저희 나라가 이제 독일 다음에 한국이고 브라질, 이탈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위도 시사하는 바가 이제 미국 다음에 중국이죠.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이제 좀 독특하긴 하지만 이제 군비를 이제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분쟁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래서 이제 요 3교시 2교시죠. 2교시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중에 밀리테크의 미국에서 하는 6가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시장은 5G와 AI와 퀀텀, 그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10가지 주요 기술,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에서 선정한 8가지 주요 이제 산업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기억을 해 두시고, 공통적인 게 뭔가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공통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뭔가를 좀 들여다보면, 군대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어떠한 ICT 기술을 써서 무기로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예측할 수 있는 좀 기술적인 걸 이제 제품이나 어떤 기술 밀리터리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군사용 무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앞으로 출몰할 것인가, 출현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당장 상상할 수 있잖아요. AI 로봇, 퀀텀 컴퓨터를 사용한 사이버 테러 공격,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또는 이제 공통적인 것만 찾으면 그게 이제 누구나 다 나라에서 투자하고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